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질문. 백재영의 경영 전략입니다. 박재영이네요. 백재영이죠? 죄송합니다. 자, 인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육하 원칙 질문을 던져보자. 초등학교에서 배운 육하 원칙이 너무 간단해 보이는가? 단순한 사고의 힘, 5W1H의 저자 와타나베 고타루는 누구나 아는 육하 원칙의 시야를 넓혀주고 누락을 방지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한다. 무엇이 잘못됐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겼지? 누가 어떻게 했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 문제 해결을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Start with Why의 저자 사이먼 시넥은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목적을 잘못 파악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을 만든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넘겨짚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네.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베이조스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죠. 5가지 왜라는 질문을 활용한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 직원이 엄지손가락을 다쳤나? 라는 질문에 엄지손가락이 벨트 컨베이어에 걸렸기 때문. 왜 엄지손가락이 벨트 컨테이어에 걸렸나? 운행 중인 벨트 컨테이어 위에 있는 자기 가방에 손을 얹었기 때문. 왜 그가 가방에 손을 얹었나? 가방을 벨트 컨베이어 위에 두었는데 벨트 컨베이어가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 왜 벨트 컨테이어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나? 그 직원이 벨트 컨베이어를 테이블로 사용했기 때문.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 문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가 요새 좀 많이 안 좋죠. 쪼개기 상장 먹튀 카카오 소액주주 잔혹사라는 기사입니다. 정채희 한국경제 기사고요. 미국에선 바로 집단 소송감이에요. 핵심 사업을 분사한 그 자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봅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의 이번 논란이 된 한국식 기업 지배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핵심 계열사들을 분사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김범수 의장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은 채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기존 대기업 집단의 기업 지배 구조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는 핵심 사업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렸다. 2021년 9월 기준 한국의 계열사 수는 141개다. 해외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174개로 늘어난다. 그중 한국 상장사들은 카카오를 시작으로 넵튠,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그리고 11월 상장한 카카오페이까지 총 5개사다. 이후에도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사업의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이 예정돼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경 비즈니스가 올해 발표한 2022년 기업 지배구조 랭킹에서 성적이 엇갈렸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배구조 자료를 분석해 2021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60개,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제외, 지배구조 점수를 매긴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카카오는 41호 하위권이었다. 반면 네이버는 4위였다. 1년 전 조사에서 카카오는 종합 9위에 올랐지만 2021년 카카오의 1단 계열사 상장으로 상장사 수가 1개에서 조사 당시 시점 3개로 늘어나면서 조사 상목의 모든 학문에서 점수가 깎인 것이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이제 그 남궁훈도 그 주가가 15만 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죠. 김정우 한국경제 매거진 기자입니다. 우리도 쿠팡처럼 이커머스 기업들 상장 러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컬리에 관한 내용이 좀 있네요.
네. 자, 마켓컬리 또한 매각의 길을 걷게 될 기라는 흥미로운 시각도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의 강자 중 하나로 입지를 굳힌 만큼 인수 매력도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마켓컬리가 재무구조 개선에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은 값을 부르는 기업이 나타나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력한 인수 후보로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롯데가 거론된다. 롯데는 최근 중고나라 지분 투자, 한샘 지분 투자 등을 이어가며 신선식품 외의 영역에서 이커머스 전략을 강화했다. 하지만 신선식품이 약점으로 지목되며 이커머스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있다. 롯데온이 아직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롯데의 신선식품 쪽 강자인 마켓컬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인수 후보다. 만약 롯데가 컬리 인수에 성공한다면 신선식품, 가구, 패션 등에서 더욱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이 3강을 넘어 4강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주연 한국경제기자입니다. 주사 대신 화장품처럼 바르면 끝, 바이오업계 미세 바늘에 꽂혔습니다. 피부 각질을 뚫고요, 진피층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미세 바늘인데요. 약물이 담긴 미세 바늘이 피부 속에 녹으면서 효능을 냅니다.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뛰어나죠. 마이크로 니들을 신사업으로 낙점한 업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체조직 재생 의료기기 기업인 CG바이오는 지난해 말 마이크로 니들 전담팀을 꾸렸죠. 올 상반기 화장품을 먼저 출시한 뒤 2025년 반려동물 의약품을 내놓는 게 목표인데요. 복강경 수술기구 공급하는 세종메디칼도 마이크로 니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밴드나 카카오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